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선무당 윤석열이 또 교육을 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이 크게 분노하면서 어떻게 내 지시와 전혀 딴판으로 갈 수 있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행태다. 교육부에서 지방국립대 사무국장을 보내서 총장이 눈치 보게 하는 게 이게 정상이냐? 사무국장 파견 제도를 없애지 않으면 교육부를 없애겠다. 이렇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교육부 관료들이 국립대학의 사무국장으로 파견 나가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국립대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게 윤석열의 시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더 크게 분노한 것은 이미 이 사무국장 파견 제도를 없애라고 인수위 시절부터 강조해왔고 지난 9월에도 거듭 지시를 했는데도 왜 아직까지도 이게 교정되지 않고 있냐는 겁니다. 조지는 것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이직들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이 오랜 적폐, 교육부 카르텔을 시원하게 박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에게 공무원은 늘 철밥통이니까 씨도 공무원이었으면서. 그런데 이 제도를 들여다보면 이것은 윤석열의 수능 킬러 문항 삭제 발언과 같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대 사무국장직은 대학의 행정과 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에서 유병호가 사무총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사실상 1인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무국장 자리는 국립대에서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에 교육부 고위 관료들이 내려가는 걸 좋아하는 국립대가 많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국립대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았으니까 예산을 잘 받고 그때그때마다 좋은 정보를 얻으려면 교육부 사람이 있는 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윤석열은 이 제도를 없애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의 위원장인 유기용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이 질의했던 국립대 총장들은 한 목소리로 교육부 공무원을 국립대 사무국장직에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국립대 총장들도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사무국장직에 교육공무원도 포함되는 것을 국립대 총장들이 원했다. 대학의 자율성이 존중된다면 이런 부분도 반영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에서 간사인 이태규 국힘 의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국장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총장이어야 하는데 총장들이 여기에 개선점을 낸다면 교육부의 일하는 방식이 거칠고 정책 완성도가 떨어진다. 자, 좀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국힘의 교육위 간사조차도 교육부 출신 사무국장이 하면 원활한데 국립대 총장이 직접 하면 교육부와 소통도 잘 안 되고 정책이 이행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애둘러 말았던 겁니다. 결국 이렇게 여야 할 거 없이 이 제도는 괜찮은데 왜 윤석열이 이것을 없애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지시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많은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산당 윤택동이가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도 이렇게 지지부진할 정도면 그만큼 이 제도가 효용성이 있다, 저항이 세다 이렇게 봐야죠. 물론 사무국장 파견 제도에 반대하는 국립대 총장도 있고 일부 대학 노조에서는 폐쇄적으로 지들끼리 해먹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절대 선이다, 절대 악이다 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겁니다. 마치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를 해도 난리, 안 해도 난리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선무당 윤석열은 이걸 절대 악으로 규정한 겁니다. 이거 없애버리지 않으면 교육부가 없애버리겠어.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교육이라는 것을 경시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인수위 때도 교육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안철수랑 5세 조기 입학, 사무국장 파견제도 폐지 이런 거 같은 걸 뚝딱뚝딱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교육에 대해서 윤석열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이렇게까지 교육 분야에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짚어볼 만합니다. 단순히 내 말을 안 들어서 크게 화를 냈다, 또는
자신의 수능 발언의 실기를 덮으려고 사교육 카르텔을 박살내는 차원에서 이러고 있다. 또는 검사들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저러고 있다. 뭐 검사들이야 교육 분야에서도 전문가니까. 자, 이렇게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메가스터디 1타 강사 현우준 씨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보면 아마도 사교육 카르텔 박살이라는 컨셉 하에 거기에 협조하는 교육부 관료들을 때리면서 자신의 수능 개입 발언을 합리화하고 공무원 철밥통을 깨 부순다는 카타르시스를 이찍들에게 줌으로써 지지율 펌뿌질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조져, 박살, 해체,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윤석열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직에 김채만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과거 발언이 큰 논란이 돼서 시끌시끌합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무현 죽음은 문재인이 사주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이다. 군인들이야 코로나로 죽어나가든 말든 마스크를 벗겨서 실험해보라는 말이었던 것이다. 세월호의 죽음, 이태원의 죽음, 죽음을 제물로 삼아 축제를 벌이고자 하는 자들의 구판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좌파들이 그 죽음을 몰고 간 다음 그를 전설로 다시 우상화시켜서 재탄생시키고 국민들에게 표를 받아내는 것이 진실이다. 자, 이런 사람을 윤석열은 국가공무원 인재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 임명했던 겁니다. 그리고 임명하면서 교육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소개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다 철밥통이고 이거 좌파의 이 사상에 쪄들어갖고 이거 일을 제대로 안 해. 불순부자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을 두고 극우 대통령이라고 매우 적절하게 규정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은 모든 분야를 조질 겁니다. 만만한 거 조져서 지지율 올려서 총선을 치를 생각입니다. 이것은 조지면 희열을 느끼는 이찍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저는 변태라는 워딩이 땡깁니다. 최근 주간 경향에서는 2대남, 20대 남성 마음을 얻어야 내년 총선을 승리한다는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막 분석을 막 했는데 결국은 20대를 잡아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격전지는 20대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갤러리에서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대남 중 정치 저관여층, 무당층은 윤석열 싫다고 민주당 찍을 가능성도 높은데 이대녀한테는 국힘당은 그냥 쓰레기인 상태다. 자, 이 분석 또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밥가리를 해야 할 대상은 이대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덕후 커뮤니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보다 여성 친화적인 이 변태라는 워딩으로 설득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찍은 변태야. 왜? 당해도 좋대잖아. 마치겠습니다.